여러분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경력 무관, 월 1,000만 원 이상, 항공 숙박 제공 같은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같은 취업난 시대에 이런 조건을 보면 솔직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가 던진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올해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한국인 실종 신고만 55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 220건에서 2배 이상 폭증한 숫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끔찍한 산업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 접근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 좋음, 누구나 가능이라는 문구가 날아옵니다. 실직 한 달, 등록금 대출, 월세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그 말은 구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두 가지 치명적인 덫에 걸립니다. 첫 번째 덫은 신분 도용입니다. 비행기표 예약을 핑계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같은 민감한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이 서류들은 현지에서 여러분 명의의 유령법인과 계좌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본인도 모르게 사기 범죄의 명의자가 되는 2차 피해를 낳습니다. 두 번째 덫은 물리적 감금입니다. 비행기표가 예약되고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여권은 사라지고 이들은 회사가 아니라 3에서 4m 높이의 돌담과 철조망, 무장 경비가 지키는 시설에 갇힙니다. 감금된 사람들은 이 범죄 시설을 중국어로 웬치단지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리조트나 아파트 단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범죄 도구로 바꾸는 현대판 노예 수용소입니다. 감금된 사람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5시간, 때론 그 이상 컴퓨터 앞으로 끌려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가짜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에 투입됩니다. 이 사기 조직은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라 산업 규모의 범죄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 정기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장기 적출이나 강제 성매매 같은 끔찍한 협박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의 한 스캠 단지에서 고문으로 인해 20대 한국인 대학생 A씨가 목숨을 잃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이 잔혹함이 도시전설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스캠 산업의 중심지가 하필 캄보디아일까요? 단순히 치안이 약하거나 국경이 느슨해서가 아닙니다. 이 배경에는 부패, 검은 돈, 그리고 중국 자본이 얽힌 세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깊게 뿌리내린 부패 유산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2024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구조적인 부패는 공권력과 범죄 조직 간의 공생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탈출해 경찰에 신고해도 업주와 합의하라거나 이름을 알아야 접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국제 앰네스티는 이들 범죄 시설은 정부의 묵인 또는 암묵적 동의 아래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지방 관리들이 사기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최소한 눈을 감고 있는 구조. 이것이 캄보디아 범죄 산업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둘째,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검은 돈의 유혹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와 UN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이버 사기 산업이 창출하는 연간 수익은 125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 즉 캄보디아 공식 GDP의 절반에서 최대 60%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절반이 불법 자금으로 굴러간다면 사법 체계가 마비되거나 부패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지 대기업과 금융 네트워크 일부가 이 자금 세탁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계 사업가 천즈가 이끄는 프린스 그룹은 전현직 총리 측근들과 연계된 의혹으로 2025년 10월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핵심 조직인 후이원 그룹은 북한 해킹 자금을 포함해 약 40억 달러를 세탁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검은 경제 연결망이 얼마나 국제적이고 복잡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 중국 자본의 유입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리며 범죄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시아누크 빌 같은 지역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며 카지노, 리조트, 호텔 단지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관광산업이 붕괴하자 이들 복합단지는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미 현지 권력과 연결돼 있던 중국계 조직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어버린 카지노와 리조트를 강금형 사이버 스캠 센터로 개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들이 바로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태자단지, 망고단지 같은 거대한 범죄 단지들입니다. 수천 명이 갇혀 일하고 철조망과 무장 경비가 그들을 가두고 있는 이 시설들은 정부의 비호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지옥의 중심이 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권력 구조와 불법 자금에 의존한 경제, 그리고 국제 자본의 결탁.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한 국가의 일부 지역을 현대판 노예 산업의 수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산업은 결코 캄보디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 전체가 디지털 스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국은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메콩강 유역 3개국에서만 사이버 사기 조직들이 연간 약 4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 나라 GDP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이 마약의 중심지였다면 이제 이 지역은 인신매매와 사이버 사기가 뒤엉킨 새로운 범죄 삼각지대 다크 트라이앵글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2024년 기준 스캠센터에 10만에서 15만 명이 감금된 채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는 중국, 태국, 필리핀 그리고 한국인까지 포함됩니다. 한국 외교부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2년 4건에서 2023년 220건으로 5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그 수치는 여전히 증가 중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단일 국가의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 산업의 확산입니다. 과거 마약이 국경을 넘었다면 이제는 사기와 인신매매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이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프놈펜 등 주요 지역에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아 데스크 설치와 한국, 캄보디아 합동수사 TF 구성도 추진 중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 범죄 산업의 돈줄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캄보디아를 비롯한 주요 거점의 기업과 자금망을 추적하며 불법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한 공조 제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모든 숫자와 보고서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의 한 20대 한국인 피해자는 경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새벽 시간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금 한 달 만에 목숨을 걸고 뛰어내려야만 탈출할 수 있는 곳. 이 사기 산업은 우리 사회의 절박함을 먹고 자랍니다. 취업난, 정보의 비대칭, 경제적 압박이 없다면 이들이 이만큼의 먹잇감을 모으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쉽게 얻는 고수익은 없습니다. 그건 인생의 진리이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 영상을 봤다면 꼭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주의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맞서서 싸워야 할 범죄 산업입니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더 단단히 협력해야 이 검은 경제의 뿌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약속하는 그들은 사실 지옥행 편도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글로벌 지식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